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향후에 이제 전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향후의 전세는 귀하신 분이 될 겁니다. 전세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전세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이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만 이제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세 물량이 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이제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이 상한제가 적용되게 되면 최초 이제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의무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이제 준공 직후부터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신축 아파트 준공이 이 민간 전세시장 주요 공급원이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전세 공급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2000년 이제 5월 27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수도권 내에 있는 모든 공공분양주택 같은 경우 최대 이제 5년 거주 의무를 적용했어요. 향후에 이제 3기 신도시도 해당이 되는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의 분양 가격에 따라서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적용되면 전세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이제 계산할 때 장기 보유 이제 특별공제 부분에서 10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만 최대 이제 8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거주하는 기간이 이제 길수록 공제율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전세 대신에 실입주하는 사례가 이제 늘게 되면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6월 17일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전국의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어요.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이제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9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9억 초과 같은 경우도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세와 보유세 공제액이 커지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이제 실거주를 하게 되면 전세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데 6월 17일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2년간 이제 실거주해야만 하는 규정이 들어갔어요. 이 노후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으면서 이제 학군도 좋아요. 그 대신 전세가는 이제 저렴했었어요. 그런데 2년간 실거주 요건 때문에 집주인들이 이제 실거주를 하게 되면 전세 매물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 주변 지역의 전세가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 보유세가 상당히 인상이 됐어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인상되다 보니까 이 결국에 이제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전세를 이제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이제 누적되게 되면 전세 물량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뭐 조만간에 이제 시행될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급 적용이 돼요. 정부에서는 뭐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은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기존 전셋집에 이제 눌러 앉으려는 세입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임대차 4법 내용을 보면 이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이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이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전세 물량은 궁극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전세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제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구매보다 이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 향후 이제 3기 신도시 등 이 청약을 대기하기 위해서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혼란스럽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는 층이 많아지면서 이 전세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향후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현장에서는 이 저금리 현상 같은 경우 지속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전세 물량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전세 공급량이 줄어들고 전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전세 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전세 시장을 이렇게 안정화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되게 되면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전세를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 또 전세 세입자한테는 임대차 3법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전세 물량이 이제 감소되면서 귀하신 분이 된 전세는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전세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축소될 거고, 현재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적용하면서 외국의 사례들을 예를 많이 드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 없어요. 월세 시장이에요, 월세 시장.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 전세 시장에 이제 적용하게 되면 향후에 분명히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 전세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재 이제 전세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월세나 반전세 시장이 이제 활성화될 거고, 그 시장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 하나의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 뭐 임대차 3법, 세금 강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현재 제도를 이제 수정해서 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이 가격이 하락한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실수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야만 전세 시장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수 있는 전세 실수요자들한테 궁극적인 이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과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 어쨌든 간 당분간 전세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게 돼 있고 그 시장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세 실수요자들이고, 이 실수요자들이 현명하게 시장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향후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도 답답하고, 새롭게 이제 전세 계약을 맺어야 되는 실수요자들도 답답하고, 이 전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될지 불안하고, 그렇지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이 전세 실수요자분들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이제 바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